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너무 빠르지 않아요? 한 주 한 주. 그러니까요. 네. 아니 물론 뭐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 삶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영재 선생님께서 들어오니까 네 저번 주에는 또 김지인 대표님이 안 오셔서 그렇죠. 뭐 또 했는데 금방 또 2주 만에 뵈니까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일주 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진짜 못 살겠습니다. 가까운 지역만 매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업 설명회 하고 학부모 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다음 5월 달은 이제 전국 투어 가고 그럼 이제 집 떠나면 6박 7일인가 7박 8일인가 이제 없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화요일 날 갔다 그러면은 거의 월요일까지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권에 이제 그러니까 경북 가고 울산 가고 그다음 창원 가고 그다음에 부산 가고 토요일 하루 살짝 쉬고 일요일 날 인문교육 부산에서 하고 다시 월요일 날 대구에 학설하고 하면은 이제 화요일 날 집 떠나면 월요일 날 밤에 들어갈라나 화요일 날 밤에 아침에 올라갈라나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전국 투어를 하고 김삿갓이에요. 예. 남들은 연휴로 놀러 간다는데 일로 이렇게 전국 투어로 다니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5주차는 쉬니까 이제 대치동 샘수학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지금 5월 첫째 주서부터 아마도 6일까지 선생님들 그다음에 올스톱 다 이렇게 이제 첫째 주 다 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6일 그다음 7일 날 학부모 설명회 그다음 9일 10일 이제 다른 저기 워크숍 잡혀 있고 그럼 이제 11일부터 쫙 투어 돌아서 31일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이제 5월달 한 바퀴를 다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5월달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눈 뜨면 네. 설명회하고 근데 이제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왜 그 아빠들이 출장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봤더니 출장하고 그 뒷 시간들이 조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6박 7일을 해도 오전에 2시간 바짝 땡기고 그다음 그 뒤가 그 현지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숨 쉬는 시간. 근데 이제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때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만 하는가 그러는데 일도 하지만은 지방을 가면 뒷타임들이 조금 여유롭지 않나. 예, 그래서 그걸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실래요? 저도 수업만 없으면 뭐 그러니까 전국을 다 보고 싶은데 참 근데 저도 간혹 출장 가보면 또 마음이 막 일 생각으로 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은 또 아마도 직접 다니시니까 되게 공감하실 텐데 또 거기 그 지역의 그 학원들이나 뭐 가맹점이나 이런 다 각자 이제 그거 들어주다 보면은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건강 상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영재사색 촬영도 지금 저희가 스케줄 잡기 힘들었어요. 그쵸? 맞아요. 네, 대표님 네. 일정 때문에 네.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5월에 이제 한창 다니실 때니까 네, 또 소식을 많이 들려주세요. 전국의 네. 소식을. 알겠습니다. 바쁘셨죠? 뭐 이래저래 그냥 원장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는 제가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방 출장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죄송하게 갑자기 이게 또 잡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미리 저희 양해를 땜빵도 구했고 잘합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되게 기다리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약간 그 2탄 재밌는 2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들어볼 건데 요즘에 그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봄이 왔는데 봄인지 여름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춥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춥더라고요, 아직. 왜 이렇게 막 날씨도 그렇고 맞아요. 되게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그러니까, 분들도 많고 감기도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제 그 위고비의 이제 그 효과를
봤잖아요. 또 받으셨어요? 또 맞았는데 진짜 2주차 되니까 더 안 먹혀요. 그러니까 더 안 먹혀가지고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여행 다니는 이제 선배님 언니가 전부 다 어르신들이 저를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어쩌냐. 못 드시니까. 음식을 많이 이렇게 막 놔두고 그러니까 2점 딱 먹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딱. 근데 힘이 안 나지 않아요? 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력이 없어요. 근데 언제만 기력이 어머님들 만날 때만 기력이 있어. 원장님들 다 만날 때만 쓰시는구나. 기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는 몰랐는데 그 위고비가 당뇨 환자들 거래요. 원래.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일주일 만에 60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에 220이면 거의 300 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인슐린 주사 맞으라고 하는 그 정도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콩물 먹고 갔는데 공복이 아니었는데도 220에서 168로 떨어진 거예요. 180으로 내려오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당뇨하고 약으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다이어트 식욕 억제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래도 내일- 잘 관리하시고. 내일 가가지고 또 맞으면서 나 맞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맞아요. 저번 주에 이제- 얘기했거든요. 예.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예, 또 일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일 가면은 이제 또 얼마가 떨어졌나 조금 기대가 되긴 해요. 운전하다가 힘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혈당 조심하라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조금 조절하시는 거니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2년을 지켜보다가 안 되니까 의사가 특단의 조치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신 거라서. 근데 또 그래도 그렇게 수치가 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수치가 좀 떨어지니까 마음에서 위로는 좀 되더라고요. 220에서 그래요, 안 맞아. 내려갔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요번에는 좀 잘 해가지고, 예. 그거보다 지금 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건강 측면에서 처방해 주신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잘 예. 그래가지고 파이팅 하세요. 어머님들이 화장도 잘 안 하다가 또 이제 화장하고 조금 슬림해 보이니까 어머 오늘 촬영 있으셔가지고 화장도 하시고 예뻐지셨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살이 내리면 이목구비가 와 회장님 아유 근데 너무 타이밍이 이거 얘기했는데 이거 갑자기 이거 너무 양심이 받고 없잖아. 이렇게 반가웠으니까 하나도 안 땡겨요. 한 입 먹으면 거부가 와요. 그랬는데 우와. 근데 진짜 이렇게 좋아했다가 한 점 딱 먹으면 그거 더 이상 한 점이라도 드세요. 예, 지금 우리 같이 걱정돼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갑자기 못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김진 대표님 오늘 또 이제 사실 많이 생소한 부분이에요. 감정 문해력.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다시 이제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또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너무 네. 기대돼요. 구두로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되게 편한 마음으로 되게 수다 떨러 온 느낌이었고 오늘은 그때 좀 궁금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PPT로 그냥 수다 떠시면 돼요. 그럴까요? 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니요. 한번 뵙겠습니다. 여기서 감정 활동을 통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감정 활동을 통해서 문해력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으로 오늘은 설명을 하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것도 조금 넣어놨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그렇죠. 왜 감정과 문해력을 같이 가르쳐요? 감정 문해력은 감정을 내가 인식하고 또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해력은 거의 사전적 의미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실은 표현하고 말하는 능력까지를 또 범주를 조금 늘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 문해력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저희가 감정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떠세요? 조금 뭔가 따뜻한?
따뜻한, 그쵸. 그렇고 정서적으로 좀 편안하고 이해받고 싶고 뭐 이런 네. 부분들이 들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근데 감정을 잘 인식하고 언어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언어란 소통과 문해력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 같다, 향상될 것 같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것도 굉장히 좀, 그쵸. 힘든 과제 중에 하나야.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막 요즘에 그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울감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는 또 실은 학업에 대한 성취가 굉장히 푸시를 많이 받는 그쵸 현장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뭐 OECD 결과로 보면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권 거의.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행복 지수는 거의 바닥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잘 접목시켜 줄 수 있을까? 근데 문해력이라는 것이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말했듯이 감정 문해력은 나만 인식하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까지 사회성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친구들이나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는 또 어떻게 자랐냐면 저는 원장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스를 또 해야 되고 긍정 표현해야 되고 실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배웠어요. 감정을 그리고 저는 K 장녀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동생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되고 내 감정을 투사를 하거나 그러면 질타를 받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경험이 우리한테도 부족하지만 지금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문제 행동으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원에 오면 막 아이가 그때도 뭐 아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데 좀 과잉 행동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 친구가 ADHD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공격성을 보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나쁜 감정은 없어요. 감정이 행동이나 말로 나쁘게 표현되는 거지 우리가 막 분노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걸 나쁜 감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모든 감정을 할 수 있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실은 서툴고 힘들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나쁜 행동으로 나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어떤 때는 기질에 따라서는 막 자기 감정 회피하기도 하고 그쵸 숨어버리기도 하고 막 저기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질과 감정이 굉장히 좀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 어휘가 늘면 어휘라는 거는 실은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이죠. 감정 어휘가 늘면 이해력과 표현력이 늘고 내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겠죠. 내가 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래.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오늘 좀 학원에 있는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를 조금 하고 왔어요. 초등 친구들.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보통 그냥 짜증나. 왜? 이게 많이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 물어보세요. 어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냥 보통이야 이렇게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개자 많이 붙이죠. 요즘에. 그거를 딱 붙이면 내 심리적인 거를 폭발적으로 개 짜증나. 개 이득이야. 그쵸. 지금 초등학교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짜증나라는 거에 막 화나 속상해 이런 걸 다 내포하고 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불편해요, 속상해요, 실망했어요, 억울해요 이렇게 감정 어휘로 풀어내는 작업들이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아이들한테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하면 실은 내가 아이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내가 이만저만해서 그랬어 라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상대방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럼 사회생활 할 때도 불편함이 좀 덜하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 때는 그런 이제 감정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맞아, 억누르는 게 미덕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병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막 화병 우리가 꾹꾹 눌러놓고 아까 기질에 따라서도
내가 막 참아내는 성격의 기질이 있는 친구나 막 표현을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속에다가 끙끙 앓아놨다가 어쩔 때 갑자기 막 폭발할 때가 있고 저 친구 왜 저러지 그런데 그냥 켜켜이 쌓아놨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기가 풀어내는 연습을 지금 여기서도 제가 감정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연습이 되게 부족해요. 저도 우욱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맞아요. 나오거든요. 맞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어. 제가 그런데 제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욱하면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다 사라져 있어. 근데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님의 다른 부분들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저럴 때 굉장히 막 힘들었구나 이것들을 실은 서로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들을 표출하게 사라져 되면 계셔요. 그렇죠. 제가 얼굴 그렇죠. 보고 이제 안 욱하면 다 없어져. 힘들지 않기 위해서. 예, 맞아요. 관계를 잘 조절하기 너무 좋아. 위해서. 앞에 계신 것보다 이렇게 올 때 다 없어져 주시면은 오히려 이제 감정이 누그러진 그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스탑이라는 거를 굉장히 얘기하거든요. 네.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딱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에서도 우리 좀 마인드풀리스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좀 숨 고르기를 하고 스탑하고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시간들이 조금 필요해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듣지는 않았어도 내가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을 거야. 확 올라왔다. 그런데 숨을 조금 멈추고 숨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조금 괜찮구나. 내가 조금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내가 좀 성급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반성적 사고도 하게 되고 그런데 대표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잘 릴렉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감정도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들을 그냥 내가 저절로 이렇게 조절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내비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요즘에 감정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 말한다고 조절되지. 정지!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고 배꼽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말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말로 하는 것들은 실행되기가 힘들어. 내 몸에 체득되기가 힘들어. 자주 보고, 자주 말하고, 자주 써보는 것이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리고 감정 표현도 연습이, 저 진짜 이 말에 제가 별표 진짜 몇 개. 연습에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연습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는 과정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정이 되면 습관이 돼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막강한 힘이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도 화를 잘 다스리는 연습을 했어. 내가 욱 화가 났지만 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났다고 엄마한테 잘 전달하는 연습을 항상 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우리 아들 키우는 엄마들, 아기가 갑자기 막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는 숨을 조금 참고 이렇게 엄마한테 말을 엄마가 잘 들어줄 수 있어 라고 얘가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쵸? 이 화를 잘 다루는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슬픔을 이거는 그럴 것 같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뇌과학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화를 잘 다루는 뇌회로가 굵어졌다고 그랬어. 감정을 건강하게 소화하는 뇌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어. 이걸 어려운 말로 신경가소성이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신경은 우리가 뉴런, 시냅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쓰면 신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정, 학습, 변화된 것들을 하면 강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0세에서 7세까지는 신경회로가 가장 아주 빠르고 받아들이고 이럴 시기예요. 그리고 아주 말랑말랑한 시기라서 이때 만들어지는 것들은 내 몸에 거의 체득이 잘 돼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몰랐어요. 그때 예전 분들은 뇌과학 이런 거 몰랐어도 그렇지. 경험적으로 다 아신 거죠. 그쵸? 3살 때에, 그리고 우리가 보통 2살 이전에는 에고가 조금 형성되기가 힘들어요. 2살 이후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내가, 1살 때 돌잡이 할 때 내가 뭘 잡았어? 다 거짓말이죠.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라는 거는 실은 우리가 만 2세 이후, 에고가 생길 때. 그런데 그때부터 신경회로가 빠르게 만들어진 시기에 우리가 감정 연습하는 습관을 잘 들여주면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감정 습관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아까 그것처럼 내가 화를 다스리기가 힘들고 우선
제가 얘기했을 때는 감정을 말하는 것에 익숙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실은 이만저만해서 되게 화가 났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울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얘기를 하거나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거나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주면 내가 감정이 몸으로 표현하거나 나쁜 행동으로 나올 때도 조금 말하는 과정 중에서 조절이 좀 되겠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것도 연습하다 보면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우리가 일기 쓸 때도 저 일기 보면 아침에 밥을 먹었다, 뭐 했다, 줄넘기를 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쓰지 말고 네 생각을 쓰라고 자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독후 활동할 때도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그 등장인물에 대한 부분들을 너의 생각대로 한번 써봐. 네 입장이라면 어땠겠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글을 잘 못 써요. 근데 왜냐면 쓰는 것도 연습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주 해보는 거 내 몸에 장착하면 이 몸에 체득된 것들은 그대로 나오겠죠. 이것도 내가 눈에 각인시키고 만져보고 지금 이것들을 수학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자기가 손끝으로 만져보잖아요. 그렇죠. 손끝으로 집중을 하고 여기로 몸으로 다 체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좀 연습을 시켜주자. 그래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게. 왜냐하면 이 시기는 습관이 학습,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 어떤 어머니가 미리미리 챙겨놓는 습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내 생활 습관이 인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학습 태도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학습 감정교육과 문해력이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구 기반을 제가 자료로 보면 조절할 수 있는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이 강하고 스트레스 회복력도 우수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일대하고 여기서 연구를 했어요. 추적 조사를 해서 한 20년간 연구를 했죠. 셀이 SEL 해서 Social Emotional Learning, 사회 정서 학습. 근데 한 1990년대 그때쯤 예전에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 막 미국에서 굉장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미국에서도 한 20년 전부터 정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화 시켜서 학교 과정에 도입을 시켰어요. 그게 바로 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로 추적 조사를 했겠죠. 그럼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하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그러는데 학습 몰입도도 높고 교우 갈등도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스트레스 회복력,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회복력도 2배나 높았다.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어도 할 수 있어. 나 금방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죠? 이게 한번 돌아갔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아까 톡톡 이렇게 하니까 역시 역시 원장님 톡톡. 네. 학습 문해, 감정 문해력 활동 과정은 제가 요 룰러 기반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 룰러 기반은 예일대학교의 SEL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같이 결합을 한 건 이 룰러 프로그램은 굉장히 지금 저기 학교에서 많이 적용돼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2학년도에 교육과정 개편이 되고 25학년도에 도입 지금 올해부터. 그런데 사회정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과정 속에 우리 교과 과정 속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보면 이 룰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세팅시킨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R이 이게 이니셜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recognizing이고 그 인식하는 거죠. 내 감정을 인식하고 요거는 understanding 하는 거고 내 감정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L은 레이블링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나 속상해 뭐 이렇게 그쵸? 그리고 E는 expressing 하는 거죠. 나 표현 이렇게
제대로 내가 속상하다고 뭐 이렇게 있으면 제대로 잘 표현하는 거. 그리고 요거 제일 중요한 거죠. 레귤레이팅 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감정 카드나 구체물을 가지고 탐색하고 어린 연령일수록 아이들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시각 자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아이하고 막 싸움 거나 아니면 새 옷을 입었던 모습이나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교구들 같은 경우에도 시각 자료가 많아요. 앞에는 시각 자료가 있고 뒤에는 라벨링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건 이 룰러 프로그램 자체가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던 거예요.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면 연습 과정에서 아이가 발전할 수 있어요라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전개했을 때 하브루타 질문법이라고 어머님이나 친구나 아니면은 그 선생님께서 질문하는 부분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하브루타 질문 나눔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그때 어떤 때 부러웠을까? 아니면 그때 기분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브루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브루타가 짝이라는 뜻이에요. 친구 짝. 그 유대인 교육법.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적은 인구를 가지고, 그쵸? 노벨상 수상자가 그쵸?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을 해서 그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그냥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의응답하는 거. 물어보고 질의응답해주고, 그런 과정들. 그리고 요즘에 조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IB 교육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도 저 탐구 토론 발표잖아요. 토론할 때는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이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자기에 대한 지능들을 높인다는 거는 이미 검증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질문해보고 뭐가 힘들었어?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해보면 그 안에서 또 해결점이 나오는 거죠. 이 룰러의 그 기반을 다진 그 마크 브레킷이라는 그 저자가 있어요. 감정의 발견이라는. 근데 거기서도 이분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문제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딱 터닝 포인트를,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분이 계세요. 삼촌. 삼촌이 이렇게 굉장히 막 힘들고 막 저기 학교에서 문제아였고 그랬는데 말해봐. 말하고 싶은 게 있지. 근데 모든 게 다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감정에 대한 논문을 쓰고 지금 그 예일대학교의 감정 정서 그 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주는 거 과정에서 실은 거기에서 감정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하브루타 질문이라는 거를 조금 어렵겠지만 그냥 물어보면 돼요. 어땠어? 무엇이었을까? 뭐 이렇게 쉽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그랬어? 어땠을까? 그 친구는 어땠을까? 너는 어땠어?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물으면 뭐 이렇게 하고 좋은데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기에다가 명명을 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짝이니까 실은 짝하고 대화할 때는 소외된 게 없잖아요. 나한테만 집중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감정 공유가 될 거고 그 안에서 자기 성찰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리하면서 제가 요거는 조금 넣었어요. 감정 문장 활동지로 감정 표현을 정리해 보는 거. 왜냐하면 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데 내가 좀 부끄럽다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 카드가 뭐 행복하다, 뭐 속상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난 부끄러운 감정이 있어. 그런데 감정 활동지에서는 확장 언어들이 나와요. 감정 어휘 확장들. 나 셈이 났어. 질투가 났어. 막 갖고 싶었어. 막 하고 싶었어. 뭐 이렇게 부럽다 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유사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 액티비티 활동지 같은 경우에는 문장 활동지로 감정 표현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확장하는 걸로 좀 간단하게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들로 시작해서 감정 그림책이나 발표하고 아이들이 같이 서로 공유해보는 작업들을 하면
그 안에서 아, 저 친구도 나랑 같은 감정이었구나. 그런데 나랑은 조금 다른 감정이었어라고 자기가 그 안에서 공감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가지면 훨씬 좋죠. 그런데 저는 그림책이 감정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도 그냥 보통 나와 있는 그림책에도 거의 나와. 이거 백설공주 보면 그 여왕이 질투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뭐 이렇게 하는데 백설공주라고 저요. 하니까 저요, 그렇죠? 내가 이뻐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그냥 전래동화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모든 동화도 괜찮아요. 꼭 이걸 한다고 감정동화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집에 있는 동화로 등장인물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을 꼭 표현하고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이 함께 키워지니까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소풍 갈 때 굉장히 행복했어. 뭐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접속사 카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단이나 네네네. 요렇게 표정도 좀 만들어보고 모래놀이 할 때 모래성이 무너져서 내가 좀 속상했어. 뭐 이렇게 표현해 본다든지,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시각적인 부분들과, 이렇게 자기가 글을 보면서 직접 발표해보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에요. 그러면 내가 조금 부끄럽지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엄마가 공감해주고, 아, 그때는 왜 그렇게 슬펐을까?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또 제안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룬이랑 밥을 가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한글을 모르는 유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이렇게 손끝에서 자극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로 좀 자음 모음 카드로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죠. 카드 계속 붙여보고 손끝 활동하는 것들, 손끝 활동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병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정 카드하고 뭐 그림 짝 맞추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매칭해 주고 상황 그림 보고 감정 표정도 그렇고 표현 따라해 보는 거.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순서대로 말하는 거에서 서사력이 키워져요.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 이랬어 이렇게. 거기까지 해주면 아이들이 자기가 원인에 대한 부분들, 결과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무너졌어. 왜냐하면 친구가, 넘어뜨려서 그랬어. 그쵸? 그리고 한글을 읽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휘 활동지를 조금 풍부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부럽다에 대한 부분들, 부끄럽다에 대한, 수치스러워, 나는 뭐 이랬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을 조금 더 많이 해주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자기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장 만들기. 속상해? 왜냐하면 친구가 나를 밀었어. 그런데 하나 더 붙여볼게. 그러나 난 울지 않았어. 그럼 문단이 하나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글에 대한 에세이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서술에 대한 능력하고 글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나로 인한 것들로. 요거는 저희가 액티비티 그냥 활동 자료를 조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죠? 새 옷을 입었어. 그럼 이제 여기다가 부럽다라고 하고, 요거는 지금 1단계예요. 그래서 표정으로 좀 그려보자, 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교수 자료에는 저희가 이제 엄마가 부럽다고 이야기하거나 선생님이 부럽다고 설명해 주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교수 자료에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해보자 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문장도 이렇게 부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아. 장난감이 정말 멋져라고 말하면 너의 마음도 더 멋있게 느껴질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주어진 상황으로 문장을 만들어. 모래놀이 할 때 아까 이 친구들은 웃고 있는데 여기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슬퍼하는 표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뒷장을 보면. 이렇게. 슬퍼요. 그쵸, 슬프죠. 왜? 이게 무너져서. 그래서 모래놀이가 재밌었어요. 근데 모래놀이가 무너져서 속상 이럴 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게끔 아이들한테 제안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부모님들이 많이 또 구독을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부모님께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감정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팁을 넣었어요. 오면 오늘 어땠어? 그리고 왜 그렇게 느꼈을까? 나오죠? 그러죠? 그렇게 한번 질문해보면 아이가 처음에는 그냥 보통 짜증났어 라고 어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단조로울 수 있는데
엄마가 또 이렇게 그랬구나. 그런데 그래서 속상했구나. 그러고 조금 이어가 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까 억울했어. 그런데 문장 완성놀이를 하면서. 그쵸? 그랬구나. 그런데 어땠어? 그리고 엄마가 조금 이어가 주는 게 좋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가 좀 따라와 주게 하는 거. 그리고 조금 아이가 이제 글을 쓸 줄 알면 한 줄 감정 일기로 아이들 부담감 없이 좀,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오늘 기뻤다. 왜냐하면 뭐 이래서. 나는 오늘 뭐 어땠어? 그러나 뭐 이랬어. 그리고 접속사를 가능하면 해서 인과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게 하면 글이 훨씬 더, 좀 풍부해지겠죠. 그리고 감정 카드로 지금 카드놀이 해가지고 요런 카드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뽑고 자기가 하고 표정놀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어령님 작고 하셨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그 천년을 만드는 엄마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아이들이 원래 콩나물이 그렇잖아요. 시루에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응? 그런데 어느새 저렇게 쑥쑥 자라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헛수고 같고 그냥 흘려보낸 것 같지만 교육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부어주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꼭 우리한테 아이들이 선물처럼 다가와 줄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에 어머님들한테는 이렇게 좀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좀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재밌어요. 괜찮으셨나요? 네. 근데 이제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아까도 이제 습관이 들어야 되고 맞아요. 가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훈련들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분노 조절 장애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제 워낙에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욱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간 딱 지나면 또 괜찮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로 조금 이렇게 이것들을 스텝으로 해줄 때도 있어요. 내가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탑하고 내 감정 좀 객관적으로 보고 하는데 그때는 숨을 한번 참아보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지. 그럼 숨을 한번 참아보자. 그리고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연령별대로 조금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그 연령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이 부분들이 좀 차근차근 켜켜이 쌓이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질적으로 화를 잘 안 내고 이렇게 그 무난한 친구들이 있어요. 무던한 친구들. 그쵸. 그런데 제가 어쩔 때는 저는 감정과 기질이 가끔씩 이렇게 어그러질 때가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아까 얘기했대. 내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제가 성인 ADHD라고 얘기했듯이 막 급하고 막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 관해서 내가 조금 자기 성찰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저도 숨 고르기를 해요. 딱 멈춰서 내 감정이 탁 올라왔을 때는 한번 좀 숨을 고르고 이렇게 물리적인 작업들을 좀 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좀 조절이 돼서 나올 때가 있는데 가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내 감정이 자꾸 난사될 때가 있고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부모 되는 거는 쉬워요. 생각보다. 10달 그렇게 힘들었는데 10달 배 아파가지고 이렇게 숨이 턱턱 차도 그런데 부모 노릇하는 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끝없는 숙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연습을 해보면은 그렇지. 우리가 첫애 하는 것보다 둘째 키울 땐 좀 나아요. 애기 10명 있으면 그쵸? 근데 옛날엔 그렇게 했죠. 옛날에는. 그리고 갈등 상황도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진 자료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각 자료로 줄 수밖에 없는 게 갈등 상황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오는 친구들은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이 갈등 상황을 거의 차단시켜서 와요.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 갈 때도 아이가 갈등 상황을 많이 겪은 친구들이 잘 조절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갈등 상황이 많았어요. 10명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제가 느꼈고 현장에서는 선생님들도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액티비티 자료로 제공을 하거나 교수 자료로 제공을 해서 어느 정도 그 회기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같이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평생의 축제일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항상 내 감정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정 문해력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또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무던히 지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께서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조금 근데 요즘에는 잘 모여서도 먹기가 힘들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그다음에 엄마는 엄마대로 뭐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들이 그 부분들을 조금 켜켜이 쌓아서 조절해 주신다면 아이가 나중에 그거 꺼내보면서 되게 행복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습량이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많죠. 그렇죠. 그리고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가 보니까 뉴스 보니까 우울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습량이 많을수록 우울감은 비례하게 조금 높아지는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들에서 내가 잘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컨트롤 해주면 훨씬 좋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그리고 엄마들도 얘기해. 선생님들도 이런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나도 좋아졌어요. 저도 그런 말 나도 짜증나 이런 얘기만 했는데 엄마가 속상해서 이렇게 됐고 엄마가 참 억울하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한다고 많이 우아해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많아요. 표현이 그렇죠.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조로워요. 생각보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표현도 이 부분들 말고도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했지만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것도 좀 표현력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자꾸 이제 저에 비춰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표현을 되게 그러니까 외향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모든 주변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감정을 많이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정신 건강에는 좋은데 주변이 조금 더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표현을 좀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제가 이제 감성적이다 보니까 아이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는 뭐를 물어보면 진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몰라? 글쎄?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감성적인 걸로는. 근데 저는 제가 그렇지 않아? 힘들지 않아? 뭐 그게 좋았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무던한데, 그러니까 무던하다는 것도 저의 추측이긴 했죠. 아이는 괜찮아, 글쎄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데 자꾸 내가 그걸 끄집어내서 아이가 별 생각이 없는데 그게 최근에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억울하다는 말도 배운 게 이렇게 해서 억울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했더니 온갖 그 독후 활동지에다 나는 억울해 그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 배웠어.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제 몰라 싫어 이렇게 얘기하던 거를 좋아 싫어만 얘기 못지게 해서 저는 이제 내심 걱정을 했던 게 감정을 자꾸 이렇게 꺼내주면 그게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무던하게 생활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게 자꾸 나와서 들었다 나왔다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생겨야 되겠구나. 오히려 얘는 그냥 표현이 없는 애니까 그냥 그렇게 키워야지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나는 이게 속에서 뭐가 화가 나는데 나도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얘기할 때 죄책감을 가지지 말자 좀 그랬거든요.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네.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그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세대가 그렇게 감정을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가 이렇게 숨겨야 되고 그게 미덕인 사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조곤조곤하게 표현하는 거를 잘 못하니까 욱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리고 그렇죠. 거절을 잘 못하니까 또 이제 한꺼번에 딱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하는 게 익숙치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고 거절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 편이죠. 네, 저도 맞아. 거절 잘 못하고. 네. 예. 그런 편이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거절이 그러니까 이제 부하로 올라오는 거지. 부하 내동. 저는 주로 옛날 가족들한테 푸는데 그것도 안 좋죠. 예. 그리고 맞아요. 감정도 공감하는 게 잘 공감해줘야 돼요. 음.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이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거를 감정 공감한다고 생각하냐. 아 그랬구나. 그런데 그냥 그랬구나 그러고선 아이가 느낀 거예요. 그냥 그랬구나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 그랬구나 그래 또 그랬구나 야 이러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죠. 그러니까 그런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공감하는 법 그 매뉴얼로 배운 사람들은 아 그랬구나 그 특히 남자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들 너무 영혼 없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그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아까 진짜 억울했었나 봐요. 애기가 진짜 억울해서 엄마 말을 듣고 되게 막 온 거죠. 네. 그래 내가 진짜 억울했어 그거. 그걸 알았으면 진짜 그 억울을 저는 많이 바로 썼을 후회했어요 텐데. 사실 억울하다는 말을 가르쳐주지 말았어야 됐어. 왜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또 아직 아이가 논리적인 나이는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싫은데 해야 되는 것도 자기는 하는 게 억울하대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부딪히는데 뭐 저의 거기서의 할 일은 어떻게 보면 또 억울하단 말 말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또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아이는 이제 싫다 말고 이제 다른 감정을 하나 배운 거예요. 근데 진짜 가르쳐 준 적이 없기는 해요. 네, 아니면 이제 저도 막 혼낼 때 넌 들어. 그냥 이게 되는 거지. 뭐 아이한테 그걸 물어봐 준 적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습관이 돼야 되고 표현이 또 연습이 필요한 부분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그 화나는 부분들 전 자꾸 이제 요즘에 화가 날 때가 많아가지고 왜냐면 여러 일이 가지 많으시죠. 여러 가지 네. 생각이 한꺼번에 많아요. 이렇게 딱 오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으면 울컥울컥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울컥울컥을 이제 바로 쏟는 거보다는 조금 한 템포를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 있으면 안 돼 주변에 울컥할 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 톤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 왜 나는 이렇다라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왜 화를 내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반성하면서 예. 네. 그럴 때가 근데 있어. 대표님 아까 신경회로가 0세부터 7세까지 많이 발달한다 그러던데 그렇죠. 그럼 실생활적 그때. 지나면은 효과가 좀 떨어지나요? 아니 효과가 떨어지는 것보다 네. 그때 가장 말랑말랑한 시기라서 그때 각인을 시켜주면 이게 체득된 스펀지. 게 체득 이게 3살 버릇이 그때 우리가 이 닦는 거나 젓가락질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습을 안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습관화가 돼서. 근데 그때 수없이 연습을 한 거야. 그때. 그래서 그 시기에 내 몸 안에 체득이 된 거는 어른이 돼서도 잘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그때 이후에는 참 여기 습관화 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때는 신경세포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넣어주면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에는 반복해서 작업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이거 루틴 있게 계속하는 거. 계속하죠. 애기 어렸을 때 보면 그 블럭을 하루 종일 갖고 놀아도 했다 또 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싶다 그러면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때 얘기했듯이 그 어머님도 자 머리맡에다가 개 놓고 가야 돼. 근데 그게 습관이 된 거야.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도 머리맡에다 개 놓고 내가 입고 가는 습관이 되면 아 시간적인 부분들이 나는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거 좋은 습관이죠. 그 좋은 습관은 굉장히 나한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쁜 습관이나 게으른 습관이나 나 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도 막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참 고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때 신경회로가 막 활성화되고 막 말랑말랑한 시기에는
그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해주면 금방 체득이 돼서 금방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나쁜 게 조금 들어가서 고착이 돼버리면 고치기도 되게 힘들다. 그런데 7살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습관이 돼서 어떤 사람은 지금 왼손으로 막 쓰다가 내가 아주 작심을 하고 오른손으로 계속 쓸 거야 그래가지고 양손을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낸 결과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조금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를 잘 어머님들이 이용하시면 훨씬 좋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준비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항상 공부할 때는 나는 요렇게 두고 요렇게 두고 요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뭐 요렇게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편했어. 그러면 정리하는 습관이 조금 들겠죠. 그러면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허리를 이렇게 펴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몸에 장착될 때까지 한번 해주면 이게 습관이 돼서 이 아이는 공부할 때 이렇게 구부정하게 안 하고 그럼 건강에도 좋아질 거고 학습 태도도 좋아질 건데 계속 이렇게 하거나 엎드려서 이렇게 책을 보거나 이렇게 습관이 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강적인 측면이나 정서적 측면을 좀 잘 고려를 해서 제안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것도 예전에 손조들이 다 이게 보니까 3살 때 했던 거 똑같이 지금 8살까지 하고 있는 그런 거니까 그때가 중요한 시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참 그때를 우리가 잘 그리고 요즘에는 원에 있는 시간과 아기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서 엄마는 의지가 있어도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참 안타깝죠. 그런 게 있죠. 지금도 눈 뜨고 있는 시간은 저희가 얘기할 때 원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 엄마하고는 맞벌이 부부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그게 조금 힘들지만 작은 거부터 조금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냥 어떨까? 그리고 그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뭐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기질과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게 이 첫애는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이 친구 지금 둘째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좋은 선생님 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 노력들을 그냥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안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교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뭐 그렇죠. 책 속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제 자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저는 그 루틴 있게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가가지고 어떤 그 활동하는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했던 것들이 뭐 그렇게 많이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겠어 그런데 평생 그렇죠. 영향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맞벌이셔가지고 잘 못 봐주는 부분 저 또한 그랬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시간이 나는 한 그 꼭지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 부분은 꼭 아이하고 요런 이제 정서적인 교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걸. 나는 그게 조금 후회가 돼요. 왜냐면 너무 늘 바빴으니까 늘 정신없이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은 다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이제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도 그 바쁜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꼭 이렇게 내가지고 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저도 제가 있었던 지역에 맞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양적 시간을 제대로 우리가 같이 공유를 못 해주는데 어머님들한테도 얘기했죠. 같이 있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질적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맞아. 고민을 해서 그때만큼은 오롯이 그냥 아이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양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질이 낮은 양적인 시간들보다 질 높은 짧은 시간이 훨씬 아이들한테는 많이 와닿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죄책감 느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요. 일하는 엄마들이 생각보다 죄책감이 많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한테도 부분은 죄책감이 없고 좀 무디지? 좀 죄책감이 있어야 됐었는데 저기 할머니가 잘 봐주셨나봐요. 원래 주 그러니까. 양육자가 그죠, 굉장히 맞아. 중요하거든요. 네. 주 양육자가 원래 훌륭한 주 양육자가 맞아요, 있으면 맞아요. 너무 믿어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꼭 엄마가 그거 해야 된다는 점은 없어요. 훌륭한 양육자가 있으면 주 맞아. 양육자가 있으면 맞아. 그 안에서 굉장히 아이가 풍요로우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 아빠 저는 이제 조금 많이 일로서 이렇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양육 할머님이 굉장히 잘 그 아이를 정서적인 병과 맞아요. 여러 잘 만져주셔서 맞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떨 때는 그 조부모님들이 굉장히 또 그 희생을 부분들을 하시는 거죠. 너무 잘해주시는 사실.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거에서는 환경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엄마 환경이 그런데 그걸 다 하고선 할 수는 없어요. 엄마도 엄마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조정해주고 그때도 엄마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도 이래서 굉장히 억울하다. 엄마도 슬프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지금은 다 컸잖아요, 저희가. 근데 약간 막 너무 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니까 오히려 더 관계가 좋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렇게 간섭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굉장히 것도 있죠. 아이들이 되게 독립적이야. 또 어떤 때는 좀 맞아요. 서운할 정도로 독립적이야. 사실 엄마도 엄마고 아이도 아이인데 이게 너무 동일시하면 또 안 되는데 엄마가 너무 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을 안 하면은 진짜 아이랑 너무 동일시해서 나를 막 내가 나를 왜 우리가 맞아, 우리 맞아. 성취를 막 하듯이 우리 또 그 에너지가 어디 안 간다고 그러면 그냥 이제 애한테 왜 안 쏟아 되는 부어 거야 막 이게 이러면은 일처럼 어. 맨날 생각하게 될까봐 차라리 그거를 그렇죠. 나의 그렇죠. 일을 하고 너도 너의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푸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것도 맞아요. 요즘 이게 참 이 한국 사회가 그거 그러니까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인재만이 살아남는 거니까 우리는 생산성을 계속 요구받았던 세대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 키워내는 걸 보면 그 생산성에 대한 검증을 또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 만들어야 되고 메이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강박이 있는 어머님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본인 마음이 투사가 또 되는 경우가 있어서 힘들어 하시고.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사회 전반에 조금 아픈 구석이라고 조금 생각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뭘 안 하고 있으면은 불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한테 쏟아붓는 시간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게 드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잘 조율하고 우리가 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엄마들 많이 만나보고 그러면 엄마들도 많이 힘들고 아프고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고 아이들도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아쉽고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조금 너무 푸시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거가 있지 않나라는 좀 그리고 또 좀 여유도 없고 이런 거 보면 화면석에서는 이렇게 이제 드러날지 모르는데 대표님 얘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급지지? 계속 어떻게 이렇게 그냥 우아하게 말씀하시지? 단어 표현력들이 되게 역시 문해력을 하실만 하세요. 그러니까 배우면은 빠져들어 아니요. 이제 하여튼 너무 즐겁고 힐링되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저도 이제 순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주는 바쁘시니까 못 모시지만 그래도 시간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는 예. 원장님 초대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 와가지고 또 다른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한 부분들 또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그 학습적인 부분들이나 지금 저도 그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 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그거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재밌게 여기서 나누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그렇죠.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고 엄마랑 같이 아팠던 기억들도 있고 정말 아팠지만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듣고 싶으시면 또 네. 초대해 주시면 제가 예. 또 그러니까 이제 완전 학습, 그 다음에 사세고시 학습, 그 다음에 저희는 또 유아 학습, 놀이 학습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또 거기에 정서적인 부분들까지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그 파트를 또 이제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음. 저는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 감정 체크부터 좀 먼저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아이들이 중요한 부분이지. 그게 풀리지 않았는데 막 학습만 일단 음.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학습만 밀어붙인다고 해서 또 그게 음. 진짜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아웃풋이 또 안 나올 수도 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감정적인 게 또 충분히 공감이 되고 풀어져야 학습도 더 잘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서 한 10분 정도씩 이제 감정 문해력을 좀 높여서 아이들이랑 뭐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떤 그 저기 책 읽는 그 저기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 꼭 한 10분 정도 감정 아이들 만져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결과치를 한 1년 정도 보셨는데 아이들 굉장히 안정되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는데 3학년 되면 이제 좀 늦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미팅을 했었는데 그래요? 이미 3학년이 되면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진대요. 쑥스러워요. 나 그래요. 나 조금 안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그런데 1학년이나 7살 친구들이 오면 그래도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그때 좀 이렇게 더 훨씬 수월하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이른 시기부터 그렇죠. 아이들 여기 지금 만 사실 7세 그렇죠. 거기까지가 딱 좀 좋은 적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야 시간 됐어. 자 준비 112 2 3 50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하기 저도 전에 그래요. 한 3분에서 5분 아유.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 그리고 그럴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걸로 억가로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너무 유익한 아유 시간 감사합니다. 오셔서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의 정서를 감사합니다. 어루만져 주셔서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가지고 또 저번에 잊지 않고 또 음. 저희의 그 요청을 또 들어주셔가지고 김진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뭐. 사실 또 아침 새벽에 또 공항도 가셔야 된다 맞다. 그러는데 이게 좋은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언제든지. 네. 예. 저희 아이가 또 만 7세가 좀 넘긴 했지만 살짝 지금 또 오늘 밤에 가서 더 어루만져줘 억울함 플러스 이제 이렇게 공감을 좀 해줘야 되게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좋은 또 엄마 강의 들고 와주시면은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